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이 겪은 태국인과 한국인들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평소와 다르게 정신을 쏙 빼놓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 이야기입니다. 태국인들의 강제 추방에 아수라장이 된 수완나폰 공항에서 이 여성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해서 태국인들을 강제 추방하게까지 되었는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일하는 수완나폰 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클라라예요. 저는 방콕에서 몇 년째 지상 근무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해요. 매일 여행객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돕고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신경 쓰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곤 해요. 그런데 요즘엔 정말 정신 없어졌어요. 일은 태국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추방된다는 소식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사람들은 항상 오고 가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완전 틀렸더라고요. 그 조용했던 공항이 순식간에 혼란스럽고 화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 일이 처음 시작된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동료인 낙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런데 도착홀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바쁜 날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어요. 사방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팔을 휘저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바닥에 앉아서 지친 표정으로 슬퍼 보였어요. 바닥엔 여기저기 흩어진 여행 가방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비닐봉지에 자신들의 짐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소음은 엄청났어요. 환한 외침, 울음소리, 혼란스러운 대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나색에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야. 어젯밤에 수백 명이 도착했고 오늘도 더 많이 올 거래.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합법적이지는 않을 때도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군중 속을 지나가면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 살던 솜차이 아저씨가 거기 있었어요. 아저씨는 2년 전에 한국으로 떠났죠. 당시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나요? 좋은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보낼 거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좌절한 표정으로 길을 잃은 듯 서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일이 보통은 단순해요. 짐 찾는 걸 도와주고 택시를 안내하고 방콕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하는 정도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혼자 앉아있는 한 젊은 여성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저기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더니 눈에 가득한 고통이 보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가는데 가진 걸 다 썼어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가족을 대면하죠?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서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녀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태국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항상 적발될까 봐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됐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더 많은 비행기가 도착했고 더 많은 추방된 근로자들이 내려왔어요. 도착홀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찼죠. 공항 보안 요원들도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근무 시간이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발은 아프고 소음 때문에 머리는 지끈거렸고 마음도 무거웠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루 동안 봤던 사람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얼굴,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서진 꿈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날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또 혼란스럽고 화난 사람들, 또 슬픈 이야기들, 또다시 혼돈 속에서 하루를 보내겠죠.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겠지만 들어줄 순 있었어요. 친절을 베풀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어제만 해도 제 일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수완나품 공항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가 공항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돈과 일자리 면에서 태국과 한국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설명해 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하루에 벌 수 있는 최저임금이 대략 300에서 350바트 정도. 예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다른 나라에서 하면 돈을 10배 더 벌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 태국 사람들에게 제공한 기회였어요. 저는 제 친구 솜차이를 떠올렸어요. 그는 제 옆집에 살고 있는데 2년 전에 한국으로 떠났어요. 솜차이는 똑똑하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태국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장에 취직했죠.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태국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매달 가족에게 돈을 보내줬고 그들은 솜차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솜차이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가 만료됐거든요. 그래도 그는 돈이 필요해서 남아있었어요. 그 결과 그는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이제 그는 송환되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됐고 저는 군중 속에서 그가 슬프고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봤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면서 한국을 꿈꾸죠. 이 드라마와 음악은 마치 한국이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멋진 나라처럼 보여줘요. 저는 제 사촌 노이를 생각했어요. 노이는 K-드라마를 보면서 서울에서 사는 꿈을 꾸고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녀뿐만 아니라 많은 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모든 꿈이 이뤄질 것만 같은 마법 같은 곳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달콤하지 않죠.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봤지만 생각보다 쉽거나 화려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해야 했고 때로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쁜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죠. 제가 혼잡한 공항을 둘러봤을 때 수많은 이야기가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 젊은 여자가 울면서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겠죠. 또 한쪽에서는 나이든 남자가 가방 위에 앉아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너무 지치고 좌절한 모습이었어요. 그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고 이제 무엇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저는 여러 감정을 느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큰 위험을 감수했던 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어요. 동시에 제 나라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어요. 왜 태국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삶을 위해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제 자신도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상점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건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어요. 또 한 무리에 피곤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을 도우며 이제 이 사람들이 태국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배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저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뭔가 바뀌어야 해요. 공항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아오고 있는 제 동포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태국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다면 사람들이 좋은 생활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위기가 시작된 지 사흘째 아침 속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도 힘들었지만 오늘은 뭔가 더 어려운 날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항 도착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느낌이 맞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첫 번째로 느낀 건 소음이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제 생각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았고 다들 한데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저 지친 얼굴로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정신을 집중하려 했어요. 어쨌든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인파 속을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마치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답을 원해요. 갑자기 제 근처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돌아보니 공항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화난 귀국자들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목에 핏줄이 서서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때 낯익은 얼굴이 군중 속에서 보였어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 다오였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건 몇 년 전 그녀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오의 얼굴은 창백했고 언제 쓰러질지 모를 만큼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저는 그녀에게로 다가가기 위해 인파를 밀치고 나아갔어요. 다오.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제가 가까이 다다르자마자 그녀의 눈이 뒤로 넘어가며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녀가 땅에 닿기 전에 제가 겨우 받아낼 수 있었죠. 클라라.
다오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일으켰어요. 그래, 나야 다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다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돌아갈 수가 없어, 클라라. 모든 걸 잃어버렸어. 우리 가족이 나만 믿고 있었는데.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다오가 항상 자신만만하고 뭔가 해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것이 그녀의 큰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녀는 처음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제가 다오를 부축해 일으키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누군가 이민 심사대 쪽으로 의자를 던졌더라고요. 순식간에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밀치기 시작했어요. 공항 보안 요원들이 급하게 들어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다오를 꽉 붙잡고 혼란 속에서 우리 둘 다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소음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어요. 태국어, 한국어, 영어가 뒤섞여 들렸지만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마다 분노와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어린 소년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5살, 많아야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혼자서 울고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죠. 아무 생각도 없이 저는 다오를 잠시 놓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괜찮아, 제가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내가 널 지켜줄게. 아이를 들어 올리고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듯 품에 안았어요. 아이도 저를 꽉 끌어안았고 작은 몸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와 똑같이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녀가 아이의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분이 네 엄마니? 제가 아이에게 물으며 여자를 가리켰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에게로 가기 위해 인파를 헤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군중은 마치 거친 파도처럼 밀쳐대며 저를 반대 방향으로 밀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고 시위자들은 저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의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한 발 한 발 힘겹게 나아갔어요. 마침내 그 여인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제 품에서 급하게 데려가 꼭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규칙이나 일자리,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진짜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변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변해야 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다오에게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저 평범한 공항 직원일 뿐인데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충분할지도 몰라요. 한 사람씩 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오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낼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다오는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불씨를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불씨에서 저는 치유의 첫걸음을 보았어요. 다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치유 말이에요.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니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외침, 보안 요원들의 고함, 공기 중에 가득한 두려움과 분노가 한데 뒤섞여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요. 등에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지고 제 유니폼은 불편하게 몸에 달라붙었어요. 평소에는 반가운 재회와 기쁨이 넘치는 입국장이 마치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죠. 주위를 둘러보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왼쪽을 보니 분노에 찬 강제 송환자들이 압도된 보안 요원들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오른쪽에는 공항 직원들이 겁에 질린 채 서로 몸을 가까이 붙이며 두리번거리고 있었고요. 바닥은 온갖 서류와 가방, 심지어 부서진 의자 몇 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혼돈 속에서 칼처럼 저를 찔렀고 순간 제 속이 철렁했어요. 다급히 주변을 살피며 그 소리의 출처를 찾아냈어요. 그러다 한 아이를 봤어요. 6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가 혼자서 공포에 질린 채 이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 아이를 향해 움직였어요. 분노에 찬 시위자들을 밀치고 보안 요원들의 팔 아래로 몸을 숙이며 나아갔어요. 제 모든 집중은 그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아이의 얼굴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제가 조용히 말하며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널 도와줄게. 이름이 뭐니? 아이의 눈은 두려움으로 크게 뜨여 있었어요. 퐁퐁이에요. 아이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안녕, 퐁.
난 클라라야. 제가 혼란 속에서도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를 찾아줄 거야. 알았지? 퐁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어요. 퐁은 제게 꼭 매달리며 얼굴을 제 어깨에 파묻었어요. 그의 작은 심장이 제 가슴에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퐁을 품에 안고 다시 사람들 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센 강물 속을 거슬러 헤엄치는 기분이었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밀치고 있었고 저는 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 몸을 옮겨야 했어요. 엄마. 퐁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외쳤어요. 저는 그 시선을 따라갔고 군중 속에서 필사적으로 아들을 찾고 있는 한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의 얼굴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분이 네 엄마니? 제가 퐁에게 물었고 퐁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여자를 향해 나아갔어요. 쉽지 않았어요. 군중은 더 촘촘해졌고 소음은 점점 더 커졌어요. 어느 순간 분노한 시위대가 몰려와 저희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퐁을 더 꽉 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죄송해요. 지나가야 해요. 제가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제 팔에 안긴 아이를 본 몇몇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분노에 빠져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시간이 끝도 없이 흐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드디어 퐁의 엄마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퐁을 향해 손을 뻗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퐁을 그녀에게 넘겨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퐁을 꼭 끌어안으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 혼돈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는 동안 이 상황의 진짜 심각함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이건 단지 길을 잃은 한 아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려보내지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다시 한번 입국장을 둘러봤어요.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바라봤어요. 한 남자가 캐리어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고 있었고 젊은 여자는 보안 요원과 격하게 언쟁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 하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친구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다 저의 동포였어요. 같은 태국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바뀌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단지 공항 직원일 뿐인 클라라가 이렇게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퐁과 그의 엄마를 바라보며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모든 걸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에 한 사람씩 도울 수는 있겠구나. 퐁을 도왔던 것처럼요. 새로운 결심이 생긴 저는 유니폼을 단정히 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저는 그 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치유의 길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어디선가 시작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시작은 바로 이 혼란스러운 입국장에서였어요. 저는 근처에 있는 혼란스러워하는 강제 송환자 무리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든 맞설 준비를 했어요. 공항에서 벌어진 혼란 이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피곤했지만 그날 일어난 일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국에서 돌려보내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는 했어요. 그들의 슬픈 눈빛과 화난 목소리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느 날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를 지나가다가 큰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부 노동자 지원 계획 발표라는 문구였죠. 저는 신문을 한 부 사서 지하철에서 읽었어요. 기사에는 태국 정부가 드디어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태국에서 더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제 친구 다오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떠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만약 우리나라에 더 나은 일자리가 있었다면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신문에는 정부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또 소규모 사업체들이 성장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죠. 그날 공항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큰 안내판들이 태국어와 영어로 직업 박람회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안내판 주변에 모여서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도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이거 봤어요? 한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무료로 컴퓨터 수업을 들을 수 있대요. 나도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옆에 있던 나이 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딸도 이 간호사 프로그램에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갔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뭔가 바뀌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주 후반에 저는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들은 방콕을 둘러보는 것에 아주 신나 있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그랜드 팰리스로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중 한 명이 저를 놀라게 할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돌려보낸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괜찮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이 솔직해지라고 저를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이제 태국에서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관광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사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더 쉽게 만들어주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처음이었어요. 정말요? 하고 물었어요. 네, 그가 대답했어요. 특별 비자를 도입할 계획이 있고 태국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보호 조치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관광객들이 떠난 뒤 제 안에서 작은 희망이 조금 더 커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더 많은 변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화를 내는 군중들은 사라졌어요. 대신 새로운 도움말 데스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직업훈련과 취업 허가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가끔은 대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공항에 와서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제 이웃인 솜차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는 한국에서 돌려보내진 노동자 중 한 명이었죠. 그가 화가 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서 긴장했지만 그를 보니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클라라. 그가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이봐요, 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제가 기뻐하며 물었죠. 어디에서 일해요? 차 부품을 만드는 새 공장에서 일해요. 그가 말했어요. 임금도 좋고 특별 교육까지 보내줬어요. 제가 태국에서 이런 직업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솜차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좋은 직업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저녁 공항에서 제 근무를 마칠 때쯤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짜 서류를 가지고 몰래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합법적인 비자와 취업 허가서를 가지고 당당히 떠나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전처럼 두렵고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한때 손상됐지만 이제는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워가며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아요.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공항을 나서면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비행기들이 날아가는 걸 보며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공항의 혼란이 마침내 가라앉았어요. 그동안 정말 한 주가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신없었거든요. 도착장 홀을 걸어가면서도 그 혼란스러운 며칠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가벼워졌다고 할까? 오랜만에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제가 변화를 느꼈는지 생각해보면 그날이 떠올라요. 화창한 아침이었고 제가 평소처럼 도착 게이트 근처에 있었죠. 그때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더니 다들 신나서 얼굴이 밝게 빛났어요. 그들은 서로 떠들고 웃으면서 태국을 탐험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새로운 시작이구나. 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제가 밝게 웃으며 그들의 짐을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그중 한 명 친절한 눈을 가진 젊은 여자가 서툰 영어로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와서 너무 기뻐요. 태국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의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구나 싶었죠. 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더 많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교육을 개선하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큰 기업들이 태국에 새로운 공장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오랜 친구 솜차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서 강제 송환된 노동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클라라. 그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웃고 있는 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 돌아왔을 때는 완전 상심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죠. 요즘은 좀 나아졌어. 그가 말했어요. 새로운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쉽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어. 나중엔 내 사업을 차려볼 수도 있지. 누가 알겠어? 솜차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희망이 생겼어요. 그가 겪은 일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터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한국에서 오는 비행편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관광객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업차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려는 이들이었죠. 심지어 몇몇은 합법적으로 태국인을 고용하려고도 했어요. 기억에 남는 한 남자는 한국에서 온 사업가였어요.
제가 그의 짐을 들어줄 때 그는 더위에 지쳐서 서류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태국에 처음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어요. 새로운 사무실을 세우러 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현지 회사들과 협력하려고요. 제가 그를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하는 동안 그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태국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흥분한 것 같았어요. 당신 나라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그가 말했죠. 우리는 그 성장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그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오랫동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겨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큰 변화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모든 게 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송환된 노동자들 중에서는 발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부의 새 프로그램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어요. 공항에서 다오를 우연히 만났을 때였어요. 그녀는 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덕분에 커피숍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건 내가 꿈꿨던 직업은 아니야. 그녀가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눌 때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시작이야. 그리고 적어도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게 좋아.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공항은 더 이상 사람들이 떠나려고만 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태국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출발 게이트 근처에서 젊은 태국인들이 신나서 떠들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한국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불법 노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였죠. 우리는 한국의 기술산업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배운 걸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에 활용할 거예요. 그들의 열정이 전염됐어요. 우리 두 나라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직면했던 위기는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깨닫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 강점도 상기시켜줬어요. 오늘도 저는 도착 게이트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껴요. 태국은 많은 일을 겪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고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이제 예전과는 달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더 균형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수완나품 공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서울에서 오는 비행편을 볼 때 불안함보다는 새로운 연결이 생길 것 같아 설레는 기분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도전이 있겠죠. 하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봐왔잖아요. 그게 저에게 희망을 줘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단순히 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요.